533페이지 혼합공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혼합공탁 좀 어려운 파트인데 전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을 같이 이해하고 있으면은 그렇게 또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분야는 아닙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혼합공탁에 대한 요건의라고 하는데요. 공탁 원인 사실 그리고 공탁 근거 법령이 다른 실질상 2개 이상의 공탁을 공탁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그 절차를 말합니다. 공탁자는 돈 낸 사람이죠. 돈 낸 사람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이 절차를 혼합공탁이라고 하고, 원인이 다르고 근거 법령이 다르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이제 변제 공탁에 관한 공탁과 집행 공탁을 같이 한꺼번에 하는 것을 혼합 공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례가 있냐면요. 자, 예컨대 위에 올라와서 그죠? 예컨대 특정 채권에 대한 채권 양도 통지가 있었으나 채권 양도가 됐죠, 그죠? 그 후 통지가 철회 또는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이 제기돼서 그 권리 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채무자 입장에서 이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의미합니다.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채무자 입장에서 보아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는지 여부에 관해서 의문이 있다. 또 채권 양도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압류경합 등으로 인한 집행공탁 사유가 생긴 경우에 채권자 불확지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하고 압류경합을 원인으로 하는 집행공탁을 하나의 절차로 의한 공탁을 혼합공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우리가 많이 다뤘던 부분인데 한 번 더 요약을 하면 이렇게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병, 그죠? 이렇게 피압류 채권이 있다가 이렇게 압류가 되죠, 그죠? 압류가 되면 을에 다른 채권자 A, B, C, D도 자기의 집행권을 가지고 요 피압류 채권을 압류할 수 있다 그랬죠? 이렇게 압류 경합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비교할 게 이제 전부 명령은 채권 양도와 같다 그랬죠, 그죠? 이 법리가 어떻게 됐죠? 갑, 을, 병 사이에서 이렇게 피압류 채권이 압류 및 전부를 했다. 압류 및 전부 명령이 제3채무자한테 송달되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한테 송달된 이후로부터 일주일이 지나면 이렇게 송달시로 제3채무자한테 송달시로 소급해서 이 피압류 채권은 이렇게 양도된다 그랬죠. 양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양도가 되면은 이 피압류 채권은 없어지고 이렇게 싹 가버린다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의뢰 채권자 A, B, C, D가 집행 채권을 가지고 그 뒤에 양도 이후에, 그죠? 양도 이후에 이렇게 압류가 들어오면 존재하지 않는 피압류 채권에 대한 압류이기 때문에 A, B, C, D에 대한 압류는 이제 무효, 헛박이 된다 그랬죠. 헛박. 지금 이 두 가지가 이제 혼합된 것을 이제 혼합공탁이라고 하는데, 혼합공탁은 이 파트에서 이 양도에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진짜냐? 진짜 양도된 거냐?
만약에 진짜 양도가 안 됐다면은 다시 이 피압류 채권을 요로 복귀를 시켜서 ABCD의 압류가 헛방이 안 되도록 유효가 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 여기에서 의문이 출발해서 생긴 게 이제 혼합공탁이라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결국은 갑, 을, 병, 이 채권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죠? 을이 병한테 갖고 있는 공사대금 채권 1억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을 입장에서 이렇게 채권을 가만 놔두면은 갑이든 A, B, C, D들이 좀 이따가 압류가 막 들어올 것 같으니까, 채권을 양도시켜요. 양수인, 양도인, 을이 양도인이 되죠. 채권이 이렇게 간다고, 채권 양도됐으니까 여기는 없어지고 이렇게 간다고. 그 이후에 갑을 포함해서 ABCD가 압류를 하더라도 헛방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실무상 물타기라 합니다. 물타기. 즉, 을과 정은 친구예요. 친구. 그래서 야, 빨리 내거 이거 공정정서 하나 만들어 가지고 압류를 하든지, 아니면은 채권 양수 계약을 맺어서 니 앞으로 이걸 빼돌려 놓자. 이 채권을. 왜? 좀 있으면 압류가 이렇게 들어올 거니까 빼돌려 놓자. 이렇게 실무상 이렇게 물타기를 한다고. 이거 있고는 나중에 사회행위로 연결되죠. 이랬을 때 그 채권 양도를 하면 민법 규정에 따라서 이 양도인은 이걸 이제 병이 채무자라 그래. 채권 양도에서 양도인이 채무자한테 채권 양도 통지를 한다고. 채권이 양도됐으니까 앞으로는 나 말고 정한테 돈을 주세요 라는 채권 양도 통지를 해요. 통지가 이제 왔다고. 2023년 1월 4일자로 통지서가 이렇게 병한테 통지가 됐어. 그 이후에 갑의 압류가 1월 5일날 들어오고 ABCD가 1월 20일자로 이렇게 막 순차적으로 이렇게 들어왔다 압류가. 그러면은 이 병은 누구한테 돈을 줘야 되느냐? 1번 병은 원칙은 채권 양도가 제일 먼저 있었고 그 뒤에 압류 이런 게 들어왔기 때문에 나머지 이거 다 헛방이죠. 헛방이라서 병은 제2에게 돈을 변제해야 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그런데 이 채권 양도에 의문이 생긴다는 거죠. 어떤 의문? 이렇게 양도 통지가 왔다가 뭐 1월 5일자로 양도 통지 철회서가 온다든지, 아니면 이 채권 양도가 무효다라는 소송이 들어왔다든지, 뭐 등등등등, 이 채권 양도가 이제 진짜냐 가짜냐 의문이 있다. 그럴 때는 병은 정한테 주지도 못하고 갑 또는 ABC한테도 변제하지 못해요. 그럴 때 이제 공탁을 하게 되는데, 공탁자라는 것은 돈 낸 사람이라고 그랬죠. 공탁자는 병이에요. 병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혼합공탁이라는 제도가 생겼다. 이렇게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그죠? 그러면 도대체 이 병의 이익을 어떤 문제가 있어서 보호가 안 됐길래 혼합공탁이라는 제도가 필요한지 그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은 자, 그 534페이지의 요건 중에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원인으로 하는 혼합공탁을 하려면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 사유와 집행공탁 사유가 이제 함께 존재해야 한다라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고 뒤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이거 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혼합공탁 쭉 넘어가서 이런 내용들도 다 중요하지만
쭉 넘어가서 이거는 뒤에 학습을 하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이제 공탁서 공탁의 신청 이 부분도 짧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는데, 공탁서 기재사항에서 실무상 대부분 채권 양도와 관련해서 이루어지는 공탁이다. 이 채권 양도 물타기라 생각하세요. 물타기 다 짜고 치는 거예요. 채권 양도.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법 조문 쭉 나오고, 공탁 통지도 이제 변제 공탁의 성격도 같이 있으니까 공탁 통지도 해야 하고, 관할 없다, 그죠? 관할 이런 거 없다. 그리고 집행공탁 사유도 있기 때문에 사유신고도 해야 된다. 이거 중요합니다. 객관식 시험에도 많이 나옵니다. 사유신고를 꼭 해야 됩니다. 많이 배웠죠, 그죠? 먼송 앞발, 그거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제3채무자가 248조 사항에 따라서 공탁서를 붙여서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면은 마찬가지 아무런 문제 없으면 배당 사건으로 이제 진행하게 된다. 자, 그러나 이게 혼합공탁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혼합공탁을 전제로 하는 사유신고를 받은 집행법원은, 자, 채권 양도의 유무가 확정되지 않은 이상 그 후에 그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 양도가 유효냐 무효냐가 확정이 돼야지만 다음 배당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사실상 정지가 된다. 사실상 배당이 정지가 된다. 즉, 돈 받을 사람 입장에서는 돈 못 받는다. 돈 못 받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돈 못 받는다. 따라서 집행법원은 배당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 이거죠. 포인트. 자, 색깔 바꿉니다. 배당을 위해서는, 자, 굵게 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 이게 피압류 채권이죠. 피압류 채권이 압류 채무자한테 귀속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 이걸 앞으로 혼합 해소 문서라고 말할 거예요. 이게 제출되어야지만 나중에 배당이 진행된다. 만약 압류 채무자에게 피압류 채권이 귀속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정지 조건의 불성치가 확정되어 사유신고를 불수리해야 된다. 사유신고 불수리하면, 저번에 공탁 사유신고 파트에서 불수리가 되고 나면 불수리 신고서 가지고 나중에 회수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걸 한번 영상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공탁 1, 공탁 2에 기재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파트를 제가 설명드리면은, 이거 굉장히, 이거 혼합공탁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혼합공탁에서 제일 중요한 건데, 이걸 이해를 해야지만 판례도 이해되고 문제도 풀 수 있어요. 자, 저는 이렇게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우리가 배운 대로 그대로 그립니다. 여기서 을이 피압류 채권이 있었고, 을이 정에게 채권 양도해요. 그러면 양도인이 제3채무자한테 채권 양도 통지했겠죠. 양도 통지를 했단 말이에요. 통지. 그 이후에 갑에 압류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채권 양도로 지금 이거 소멸된 거죠. 여기 갑의 압류는 헛방이 되는 거예요. 헛방이 되는데, 이게 지금 의문이다. 채권 양도 효력이 의문이다. 자, 이 상황에서 병이 공탁을 이제 하게 된다. 자, 공탁을 하게 되면, 자, 채권자 불확정 공탁. 채권자가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제 변제 공탁으로 양도인 을이죠. 우리 사례에서는, 또는 양수인 정, 이렇게 피공탁자를 기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갑의 압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집행공탁 성질로 집행공탁 성질이 있기 때문에 248조에 따라서 공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자, 피공탁자 기재하나요? 피공탁자 어떻습니까? 집행공탁에서 피공탁자는 배당 절차에서 배당표 확정되고 이랬을 때 비로소 피공탁자가 확정되기 때문에 공탁 당시에는
피공탁자가 확정이 안 됩니다. 그죠? 피공탁자가 확정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공란으로 해 놓습니다. 그러면은 이 공탁소에서는 집행공탁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배운 대로 이렇게 공탁소를 주면 먼송 앞발에 사유신고 한다 그랬죠. 그죠? 사유신고 이렇게 딱 해놔요. 그럼 여기 사유신고 됐죠. 그래서 사유신고가 되면은 샷다가 내려가고, 그죠? 배당요구 종기를 했죠. 배당요구 종기. 샷다 내려가고 배당으로 진행이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혼합공탁에서는 혼합해소 문서가 들어와야 된다. 그죠? 자, 혼합해소 문서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 배당까지 못 가요. 배당까지 못 가고 혼합해소 문서가 제출돼야지 배당이 진행된다고. 근데 이 혼합해소 문서는 뭐를 말하느냐? 자, 뭐라고 했죠? 이 피압류 채권이 채무자, 압류 채무자의 소유로 귀속돼야 돼. 귀속된 것을 증명하는 서면이죠. 즉, 다시 말해서 지금 피압류 채권이 지금 채권 양도가 되면 이렇게 가는 거고, 다시 채무자의 재산으로 귀속됐다는 것은 일로 갔다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요 판결이 돼야 지금 이 피압류 채권이 헛방이 안 되고 유효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서류가 제출돼야지만 배당으로 간다. 자, 여기까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합해소 문서라는 것은 을의 재산, 요거 일로 갔다는 거, 을이 병한테 이렇게 채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합니다. 그러면 542페이지부터 각각 혼합공탁 사례를 보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별 혼합공탁 처리. 자, 채권 전부에 대해서 채권 양도가 먼저 있는 경우, 대표적인 헛방 사례죠. 헛방. 대표적인, 우리가 지금 공탁 한 9회 정도 강의를 진행했는데, 제가 헛방 얘기할 때 헛방 이후로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채권 양도가 먼저 됐다는 것은 이거죠. 그죠? 갑을 정해서 먼저 이렇게 싹 갔어요. 이게 1번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A, B, C, D들이 막 이렇게 압류가 들어온다고. 얘네 다 헛방이라 갔죠. 이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자, 내용을 쭉 넘어가서, 아까 제가 이런 내용들은 다 제가 말로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맨 마지막 부분, 가장 중요한 거, 맨 마지막 부분은, 자, 이 경우에 혼합공탁을 하고, 이 경우에 집행공탁은 채권 양도가 무효일 것을 조건으로 이루어진다. 자, 이 문장을 이해해 두세요. 자, 이 집행공탁은, 자, 이 글씨가 좀 이상하다. 그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모양이 안 이쁘다. 자, 그래도 판사하기 전에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피압류 채권이 있었고, 압류가 있고, 이제 정의 양수인이죠. 이 채권 양도된 게 의문이란 말이에요. 의문. 이게 나중에 무효가 돼. 무효가 되면 이렇게 채권이 을의 소유로 복귀된단 말이에요. 이걸 조건으로, 즉 채권 양도가 무효임을 조건으로 집행공탁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 채권 양도가 무효다라고 하는 것을 혼합해소 문서라고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권 양도 후에 이제 압류가 된 경우는 어떠냐? 공탁 절차는, 자, 이거 다 우리가
배운 겁니다. 그죠? 헛방사례. 일단 헛방이고 이게 물타기다. 헛방이고 물타기다. 자, 여기 보면 채권 양도 효력에 의문이 있고 그 효력 여하가 후행하는 압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제3채무자는 채권자 불확지 변제 공탁과 집행 공탁을 합한 혼합 공탁을 할 수 있다. 나번에 이와 같은 혼합 공탁을 하게 된 경우에는 공탁서상에 자 피공탁자는 어떻게 한다? 양도인 또는 양순이 되고 근거법조항은 민법 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2489조 1항이 된다. 자, 그랬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그죠? 2489조 1항에는 피공탁자가 없으니까 여기는 아무것도 기재를 안 하고 양도인 또는 양수인 이렇게 기재를 한다.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죠? 별거 아닌데도 시험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죠? 집행공탁은 집행공탁에서 피공탁자는 장래 집행법원에서 행하는 배당 절차 등으로 확정되므로 공탁서에는 기재하지 않고 공탁 원인 사실에는 뭐 이렇게 저렇게 압류가 됐습니다 라는 걸 기재한다. 이렇게 말로 설명드렸죠, 그죠? 제3채무자는 혼합공탁한 때 정지조건부 집행공탁 측면이 있으므로 공탁서를 붙여서 그 내용을 서면으로 집행법원에 사유신간다. 먼송 앞발에 사유신고한다. 생방송 중에 뭐가 자꾸 오네요. 이거 좀 하나 해줘. 방송 중에 그거는